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거 EM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EM 플러스가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외인들이 좀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죠?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M 플러스가 앞으로 이제 곧 한 달도 안 남았죠. 11월부터 전환사채, 이런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가 나옵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이 악성 물량이라고도 얘기해요. 악성 물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악성 물량에 대해서 11월부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동 주식수가 거의 6천만 주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50% 정도가 보다 전환사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전환사채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좀 쏟아져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주가 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11월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쇼부를 봐야 된다. 이거를 정리를 하시거나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EM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좀 상승한 이유는 좀 이것 때문에 좀 상승을 했어요. 자, 미국의 2차전지 리튬주 폭등, 국내 테마주 외국인 연일 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 미국의 2차전지 리튬주가 폭등을 했다. 이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거기 맞거든요. 2차전지 테마 기업들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좀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도 큰 상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전환사채 그 얘기인데, 납입일이 내일 모레예요. 자, 오늘 10월 11일이죠. 10월 11일인데 여기 10월 13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일 뒤입니다. 자, 2일 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자, 청약일이 일단 9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고, 납입일이 10월 13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거거든요. 여기 시작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23년 10월 13일이죠. 그죠? 납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뒤다. 자, 1년 뒤에요. 1년 뒤. 1년 뒤에, 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이게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 지금 당장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 모토닉스한테 진행을 하는 건데, 모토닉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토닉스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110억 원이라는 얘기가, 이런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뉴스. 근데 110억 원 중에서 계산을 하면 한 80억 정도 되죠? 이게 한 80억 정도 되는데, 이 80억을 주식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찍는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 주식을 찍어서 80억 정도를 준다. 50%라면 거의 대부분 110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주식을 찍어서 준다라고 하는 거면 오히려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납입을 못하는 게 악재가 아니고요. 이거를 찍어내는 것 자체가 악재예요. 납입을 하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주식을 거의 80억, 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찍어내고, 그죠? 나머지 30억 정도는 현금이겠죠? 현금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EM 플러스가 진짜 돈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 써져 있네요. 현금 30억. 발행 전환사채는 80억으로 상기하기로 함,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다. 그리고 모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올해 적자입니다. 또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크게 없다. 지금 당장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뭐라 말씀드렸냐면 EM 플러스는 지금 당장 이런 전환사채 이딴 거 필요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또 돈을 찍어낸다? 큰일 나는 거죠.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아요. 여기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상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굉장히 많죠. 전환사채예요, 여기 다. 이게 다 전환사채인데 이게 보통 3천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3천만 주 가까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유동 주식수가 6,700만 주예요. 거의 6,800만 주죠. 그죠? 6,800만 주인데 여기서 거의 50%가 뭐다?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대주주 지분도 250만 주밖에 없고 나머지 6,300만 주가 전부 다 유동 주식 비율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죽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어떤 호재성 이슈, 사업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기업, 이런 기업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만큼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미래 성장성. 근데 지금 당장 EM 플러스를 봤었을 때 미래 성장성, 솔직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죠? 근데 2차 전지 테마 말고 그냥 EM 플러스만 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계속 우리 EM 플러스를 계속 욕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EM 플러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2차 전지 뭐 장비, 부품 장비, 부품이랑 장비를 하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허는 300개가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허만 있으면 뭐 하냐고. 돈을 못 버는데.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EM 플러스에 대한 기술력 분석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당장 EM 플러스가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근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환청구권 행사, 그죠? 전환청구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 거의 3천만 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시면 자,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자, 7월 달은 지났으니까 그죠? 이거는 좀 제외를 시키고 자, 여기부터 나오죠. 11월 9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1월 9일부터 하나가 나오고 12월 6일 06일 날 또 나오고 그죠? 그리고 2024년 4월, 5월, 6월 연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전환가액이 3,720원, 3,400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게 3,870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얼마예요? 5,300원이죠? 5,300원. 자, 그럼 얘네들은 모를까요? 여러분들? 자, 따지고 보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준 게 쉽게 생각하면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자, 주식으로 받은 겁니다. 주식으로. 어느 정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담보를 주식으로 받은 거고요. 응? 그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대출을 한 거야. 쉽게 생각하면은. 그죠?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이때는 얘네들 돈 이제 좀 어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돈도 못 벌고 있고 그죠? 주가는 계속 우하향을 찍고 있고 전환사채 물량 얘네 나오게 되고 3,870원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수익이죠. 지금 팔아도 수익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전환청구권 행사, 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 구간은 계속해서 지켜줄 거다. 지켜준다. 지켜주다가 전환청구권 행사 날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 16,300원 고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때 올린 거는 분명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세력의 의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헤드앤숄더 나왔죠. 여기 헤드앤숄더 나와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저는 이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는 절대 매수를 하지가 않아요.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자, 이런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접근하지 않아요. 보통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한번 끌어올렸죠. 그죠? 여기서 뭐 했어요? 이제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꼬신 거다. 꼬시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렸어. 그리고 주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물량 턴 거죠. 물량 턴 건데 개인 투자분들이 안 터니까 다시 한번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끌어올린 거야. 다시 한번 정고점 터치를 하나? 라고 보여줄 때 다시 한번 꼬꾸라친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예 싹 다 털어버린 거죠. 그죠?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좀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유동 주식 비율 대비 전환사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실적 자체도 좋지 않고 이번에 진행하는 이 모토닉스 자체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그죠? 이번에 전환사채 진행을 하는데도 자 10월 13일이죠? 10월 13일 날 납입일인데 이것도 110억 원 중에서 80억 원을 주식으로 찍어낸다? 이거가 더 안 좋은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납입을 못하는 게 악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8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전환사채가 더욱더 많아지는 부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EM플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죠. 무조건 이런 기업의 가치,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건데 가치가 점점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럼 투자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만간 이 유상증자도 나오고, 그죠?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가 되긴 했지만, 유상증자가 조만간 다시 한번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 토지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돈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 돈이,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돈 메꾸기 급급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애들이 필요한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입니다. 매출. 2차 전지로 인해서 매출이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지금 당장 2차 전지 매출이 13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얘네들 빚이 지금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다라는 거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좀 마무리하겠고요. EM플러스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EM플러스 여러분들 1번 무조건 이 탈출 전략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